소리오행이 현재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학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음의 상생론입니다. 자음의 상생론은 70년대 또는 60년대에 이 사조학 또는 성명학을 배우신 분들이 일본식 이름 짓는 방법을 차용해서 한글의 초성, 이름의 초성만을 서로 상생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초성을 서로 상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학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명, 수 이렇게 있다면 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이고,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고, 금은, 수는, 시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입니다. 그래서 목, 수, 금, 금생수, 수생목 이러니까 좋은 이름이다. 김명수를 쓰는 사람은 다 좋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음의 상생론입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김, 영, 훈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은 목이고 영은 토고 이응은 토다. 그래서 목과 토는 상극이니까 김영훈이라는 이름은 아주 나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음의 상생론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많은 철학원이나 장명원에서 이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이론은 우리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받침이 반드시 있는, 이렇게 받침이 김씨도 그렇고 훈자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받침이 반드시 있는데, 이거는 자음의 상생론이고 초성의 상생론이네요. 초성의 상생론. 이 초성의 상생론은 초성만 사용하기 때문에 받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받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이름은 일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학설이라서 현재는 적합하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자음의 상생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 또는 현재도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에 사용되는 모든 자음이 상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로서, 예를 들어서 김, 범, 김, 명, 수 이렇게 하면 기역은 목이고, 미음은 수고, 다음으로 미음은 수고, 이응은 토고, 시옷은 금이니까 여기는 좋은데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명자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음의 상생론은, 이거는 우리나라 이름 짓는 법에 또는 우리나라 이름에 사용되고 있는 글자 중에서 준자, 혁자, 그 다음에 명자, 민자, 빈자, 철자, 그 다음에 석자, 강자,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아래위가 자음이 서로 상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리 구성은 경음과 격음으로 되어 있는데, 격음은 딱딱한 소리, 이런 자들을 말하고, 경음은 부드러운 소리, 이어지는 소리들을 말하는데 반드시 경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죠. 우리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이런 자들을 쓰지 않고는 이름을 지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설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설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70% 이상은 다 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음과 종음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론을 말합니다. 본인의 타고난 기운에 맞게 중심오행,
선천과 보조오행, 용신과 희신, 근오행과 조오행을 사용하여서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선천학설과 후천학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학설이라고 할 수 있고, 위에 두 개는 하나는 일본식 이름 짓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고 경향을 유도하는 그런 학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학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았다면 거기에 맞게 한글 소리를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목하고 토로 만들었다면 이름은 기읍자, 토는 이행기음자, 그 두 글자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이름은 경훈이도 있을 거고, 경훈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영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율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규헌이도 있을 거고, 규윤이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리오행의 기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과 상극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름도, 그리고 우리 동양학에 나와 있는 모든 오행학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오행학에는 상생이라는 말도 없고 상극이라는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이 상생론과 상극이라는 이 말을 쓰지 않고, 원래 우리 정통 오행학에서는 생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한다,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생론, 그리고 극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극론은 목이 토를 극한다. 하지만 토의 기운이 목의 기운보다 많을 때는 오히려 토가 목을 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극론으로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생, 상극, 이거는 무조건 좋다, 이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사람들 현혹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 오행학은 점술이 아니고 학술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그 근거가 있는 이론들을 따져야 되고, 과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 어르신들부터 사용했던 그 원리를 차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거대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한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생론과 극론입니다. 극론이라고 해서 또 생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생론이 나쁠 때도 많고, 극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극론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내 타고난 기운에 토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될 때는 토의 기운을 빼는 극론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약이 되는 거고, 오히려 내 기운에 토의 기운이 너무 많은데 토의 기운을 또 생하는 오행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병이 되는 겁니다. 동양학은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생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극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니, 이 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소리오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으셔서 여기에 따라서 소리의 구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이고 이게 토다라고 하면 금의 소리, 시읒을 주음으로 쓰고, 토의 소리, 이음과 히읗을 종음으로 써서 정유라고 하시든지, 정유라고 하시든지, 지유라고 하시든지, 서현이라고 하시든지, 서현이라고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소리 구성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소리는 제가 경험상 많은 강연을 나가서 실제 산모들한테 많이 이름을 짓도록 해보니까 한 사람 젊은 분들이 더 세련되고 멋있는 이름을 많이 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를 고려하여서 소리오행을 아까 말씀드린 선천운과 후천운에 맞게 소리를 잘 구성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 애들 좋은 소리 구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